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문관 강독 25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24 이각건. 무문관 강독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청주에서 그 오디 보내주신 이 자리를 빌려서 되게 맛있네요. 오늘 처음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 서울에서 매실 보내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꼭 그거 같네요. BJ, 먹방 BJ, 별풍선 감사합니다. 그런 건 덕분에 저희 여름에 시원하게 목 안 마르게 잘 마시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해서 이제 제 공부 모임이 이제 수요일 금요일인데 수요일 무문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수요일 날은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금요일 날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아직 이 일을 스스로 밝히시지 못한 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면은 수요일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일을 밝히고 이 일을 좀 더 이제 자기가 더 분명하게 공부해 나가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 공부 모임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 제가 지금 여기도 성함을 모르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신데 잘 모르고 도반 이제 이게 왜 도반 이 공부 인연을 맺고 이렇게 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왜 중요하냐면 같은 공부 처소에서 같은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서로 이제 공부가 이제 엇비슷해요. 그때 혼자 이제 좀 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왜 언어 사용이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명색이 국어교사인데 독고다이라는 말을 써도 될란지 모르겠는데, 독고다이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 그런 게 없어요. 혼자 이렇게 공부, 외 떨어진 데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의 참 안타까운 점은, 애는 참 지극하게 애를 쓰시는 분은 많은데 자기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공부를 어떻게 비춰볼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거기서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근데 너무 그러면 시행착오나 힘이 너무 많이 들고,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자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다 보면 서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친해지면서 이제 그 자기 공부 얘기도 이제 조금 서로 해보십시오.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그랬어요. 왜냐면 왜 서로 이제 그 비슷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왜 그 도반이 왜 소중하냐면, 처음에 이게 공부가 흔들립니다. 마치 우리 어린 묘목을 심은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비 많이 오거나 뭐 천재지변이나 살다 보면 별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뿌리 내리기 전에 이게 흔들리거나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그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이게 공부 애를 쓰다가 어떤 관문을 투과하는 느낌? 뭔가 발견의 기쁨이 있거든요. 어떤 보통 견성인이, 초견성인이, 일별인이 온갖 이름을, 체험인이 온갖 이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일 다음에 그냥 계속 뭐 그 다음부터 뭐 아무 일 없이 행복했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동화에서 나온 일이고 절대 그런 일 없고요. 짧건 길건 좋았던 순간이 지나갑니다. 그 경계입니다. 경계는 지나가요. 그러면서 뭐냐면 다시 뭐라고 해야 될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혼란에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혼란이냐면, 이제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준비,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이 이전 해왔던 공부, 그 사람의 인연,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올라와요. 내가 보긴 봤나? 내가 제대로 본 건가? 이게 단가? 뭐 그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뭐냐면 좌우지간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전통에서는 그걸 안주, 우리 금강경에서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냐라는 그런 식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끼리 정진법회 이런 데 가면은 저녁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누구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그 중에 이제 솔직한 사람이 나와서 솔직히 나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나도 그렇다면서 서로 속마음을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한 1년, 2년, 3년 지났는데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소리 없이 몇 명 또 사라지고. 그래서 공부는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부 비교할 게 없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가 다 지나보면 다 아는데, 다시 어느 시점에서 자기 공부를 돌아보면은 다 그제서야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알겠지만, 그 도중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맨날 똑같은 일이지만 너무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난생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난생 처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공부가 되어가는지를 어떤 그 로드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미리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얘기해 주지만, 근데 그 세세한 부분, 그리고 본인의 공부는 달라요. 그거 제가 농담삼아 말하잖아요.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겪었던 걸 어떻게 다 말로 합니까? 제가 몇 시간 몇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그 중에 저한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것일 뿐이고, 그 10년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걸 다 일일이 말할 수 없는데,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주위에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그래서 저희 모임의 또 단점이 장점 가운데 하나는, 저는 누구도 어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의 공부 상태에 대해서 그 공부를 제대로 하십니다, 당신 깨달았으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돌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냥 공부가 말을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런 일 있었어요? 네. 그럼 계속 공부하시고. 왜냐하면 몇 번의 그 번쩍번쩍하고 어떤 경계의 변화 체험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오래 익히는 거예요. 오래오래 익히는. 그게 공부입니다. 공부란 말은 말 그대로 공들인다는 겁니다. 공들여서 애써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게 공부지. 그래야만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진정한 변화. 그냥 보통 우리가 해온이 증온이 나누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아디아샨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머리 수준의 깨달음, 가슴 수준, 그다음 배 수준의. 그게 뭐냐면, 이게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그걸 보림이다. 그쪽 서구 사람들은 인바디먼트라고 그랬어요. 체득해야 된다. 아주 익숙해요. 그냥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사라지고 법만 남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 말도 또 어폐가 있습니다. 법이 남다니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데 자부장 그런 식의 그 공부 깊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도반이에요. 도반. 솔직하게 그 다음에 저도 도반의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제가 오늘은 기말고사 끝나고 시간이 남아서 혼자 교무실에 앉아서 온갖 망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카페에다 제 공부 모임 향후 제가 30년 계획을 짜놨거든요. 2043년을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다행이고 왜냐면 10년 주기로 3차례 이 과정을 할 거예요. 그건 저에 대한 약속이에요.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10년 동안 반복을 할 거고 왜 그러냐면 그 10년 세월 참 힘듭니다. 저도 그 10년 세월 참 힘들었어요. 지난 10년. 그제서야 10년 세월 지나서야 조금 숨 쉴 틈을 얻었고 지금 또 10년 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30년 세월을 보낼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뭐 내세우고 우리 공부 모임은 뭐 무슨 선언입니다. 뭐 이런 소리 그런 거 안 해요. 간판을 내걸 생각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제 별명하고 저희 집사람 이러면서 선 공부 모임 앞으로도 그냥 공부 모임이라고만 할 거지 이상한 간판은 안 걸 겁니다. 저는 절대 프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망상한 게 뭐냐면 30년은 세속적인 공부하면서 30년으로 이 공부하는 사람의 일생을 좀 나눠봐서 이것도 망상입니다. 근데 그냥 드러나 보십시오. 뭐 인도 사람들은 뭐 무슨 학습기 무슨 기 해가지고 인생을 나눈다고 하던데 30년 동안은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생 태어나서 한 30살까지는 저는 발심기라고 생각해요. 아마 한 30세 전후 그 전에 발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면 세속적인 자기 일도 업무나 공부해야 될 거 있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인된 이후에 30년, 30살 이후에 한 60살까지는 가정생활 잘 하면서 이 공부한다고 뭐 사람마다 인연이 있어서 뭐 혼자 독신으로 지내시는 분 있고 결혼하신 분 있겠지만 어쨌거나 30년 동안은 자기 밥벌이 충실히 하면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가지신 분은 결혼생활 그 다음에 자식들 잘 요즘 인구절벽이다 그러는데 당연히 그러면서 그 30년 동안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속생활과 하면서 정말 힘들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바쁠 그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초반 30년은 발심하고 인생 성년 이후에 30년은 공부하고 그 다음에 60쯤 돼서 은퇴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살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사회적 의무, 가정의 의무를 다하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년 앞으로 평균 수명도 늘어날 테니까 그때는 회양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베푸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30년 정도 세속 생활하면서 공부를 그건 정말 그 공부가 정말 힘이 있는 공부가 될 겁니다. 그냥 공부만 하겠다 그 망상이에요. 그렇게 공부 절대 안 될 겁니다. 30년 동안 온갖 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사를 다 겪으면서 그래 인생사를 충분히 겪어야만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 원만하게 공부를 해서 저희가 그런 망상을 하는 게 뭐냐면 저희 공부 모임 저랑 인연돼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30세 전까지는 좌충우돌이었어요. 제가 불법을 만난 게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막
딴 데서 찾았는데 20대 후반에 우연한 계기로 불교를 만났어요. 그리고 발심했고 그때부터 찾았고 직접 그 다음에 30살 이후에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공부했고 그 과정에 지금도 공부 중이고 앞으로 한 10년 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도 은퇴 이후에는 딴 거 없어요. 이 공부하면서 회양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은 20년 넘게 회상 열었지만 5명도 안 나와서 다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 근데 이거는 공부한 사람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는 도 닦는다고 하면 아주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망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꾸준히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냥 꾸준히 하면 되죠. 꾸준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못 한다니 참 그게 참 안타까울 뿐이죠. 자, 망상은 집어치우고 오늘 날도 더운데 간단히 하고 빨리 이제 이가원이다. 이 공안은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 무문관에서밖에 요 무문관 48집 가운데 유명한 공안도 있지만 무문관에만 나오는 그런 공안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안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질문 보십시오. 풍열화상, 풍열연소 화상이라고 있습니다. 임재종에 보면 지금은 뭐 임재종이 대단하다. 대단하지도 않죠. 사람들이. 임재종인 줄 누가 압니까? 우리나라 조계종이 임재종을 표방했다는데 실제로 임재의원 스님은 아주 궁벽한 하북 저 중국 북쪽 변방에 그런 군벌 옆에 왕상시라고 하는 어떤 군벌 그런 사람 그 시주 덕분에 조금 회상을 차렸지 별로 큰 대선지식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임재 그 밑으로 보면 임재종의 맥이 끊어질 뻔했거든요. 수산성념이나 그 앞에 그때 보면 임재종이 그래서 그 어떤 선수 지금 까먹었는데 수산성념 그래서 수산죽비자 화두로 유명한 수산성념의 스승이었나 이분이었나 다른 분일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다리 뻗고 울었다니까요. 자기 대에서 이 대가 끊어질 것 같다 해가지고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저를 가르쳐 주신 분도 20년 넘게 법을 배셨는데 5명도 못 건졌다니까요. 5명이 뭡니까? 3명도 안 될걸요? 아니야 3명도 아니고 1명? 1개 반개란 말이 있어요. 예, 선어록에 보면 1개 반개. 예. 한 개 반개란 말이 우리나라 어록에는 그걸 1개 반개라고 하나 반이라고 해석하는데 원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임재정이 끊어질 법하다가 나중에 이제 후대에 와서 송나라 때서 임재정이 막 했는데 그 풍열연소라고 하는 스님 얘기예요. 나중에 벽암록 같은 데 보면 이분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때부터 조금 맛이 가기 시작해요. 임재정이 이상한 격해가 나오고 임재 스님 제가 임재록 저번에 우리 금강경 앞에 임재록 했지만 임재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중입니다. 시중. 임재록에 나오는 사료관 삼구, 삼연, 삼요 그거 아니에요. 임재 스님 본 뜻이 아닐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후대에 가면 그런 것들만 사람들이 막 그걸 따지고 그러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 이 공안이 인기 없는 공안이냐? 풍열화상 인승문 풍열화상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자, 어묵 말과 침묵이란 말이죠. 말과 침묵은 섭리미. 섭이란 말은 원래 건널 섭자인데 이게 교섭하다, 관계되다, 걸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과 침묵은 리미에 섭한다. 리미와 관계된다. 리미에 걸린다 했는데 이 리미란 말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면 요 예습하신 분들은 책에 보면 주석에 보면 리미 설명만 있다. A4지 한 3분의 1 반장이에요. 반장. 그러니까 이런 공안은 너무 어려운 말을 쓰고 있잖아요. 림이란 말은 요약해서 말하면 이게 승조화상, 구마라 집의 제자 가운데 승조화상이란 분이 젊을 때 이제
그 아주 곤란 시기에 이제 승려 생활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죽기 전에 시간 좀 다워해서 뭐 쓴 책이 뭐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리라고 하는 건 떠나는 거고 미는 미묘하다는 거잖아요. 리는 이 현상 세계에서 벗어난 거, 진리의 본체, 절대적인 거 이걸 리라고 하고 미는 미묘하게 있는 거, 드러난 거, 현상, 차별. 그러니까 절대성과 상대성, 본체와 작용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진리, 법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과 침묵은 진리에 걸린다? 여기서 보면 말한다는 것은 미묘한 거거든요. 드러나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침묵은 떠난 거거든요. 어떤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미에 걸리고 침묵하면 리에 걸린다. 이렇게 진리의 그 진공인데 묘유인 그러니까 상대성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말해도 안 되고 침묵해도 안 되고 이런 의미예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해. 말과 침묵은 리미에 걸리니 여하통불범. 어떻게 해야지 막힘없이 통해서 범하지? 그 리미 어떤 법도를 그 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에도 걸리지 않고 침묵에도 걸리지 않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뭐 이런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안을 이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공안은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좌우전 풍요라상한테 어떤 승려가 쉽게 말하면 말과 침묵을 떠나서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말과 침묵에 걸리지 않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말과 침묵에 걸리지 않고 통해서 말과 침묵 어디에도 범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풍요라상이 말하기를 장억 강남 삼월리 어떤 판본에는 항상 상자 해서 상억 이 구절이 선사들이 아주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장억 강남 삼월리 강남의 3월을 오랫동안 기억하노니 자고제처의 백화향이로다. 자고새가 우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다. 자, 질문이 뭐였냐면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고 말과 침묵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풍요라상이 갑자기 시를 읊었어요. 강남의 3월을 생각하노니 항상 강남의 3월을 생각하는데 자곳에 우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다. 말과 침묵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19절을 읊었어요. 그리고 이 일본 책 같은 데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19절이 풍요라상의 말이 아니라 두보의 시래요. 두보의 시를 인용해서 했다고 하는데 웃긴 건 어느 철학자가 이 무문관 해설서를 쓰면서 당연히 옛부터 두보의 시라고 했으니까 뭐 맞겠지 했다가 진짠가 해서 한번 확인해 봤대요. 근데 두보의 시에 이런 시가 없대요. 그래서 중국 사이트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궁금해 하더래요. 이게 두보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두보의 시 근데 이게 풍열화상이 뭐 사료관 설명할 때 뭐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인경 구불탈 사료관 가운데 거기에 뭐 이렇게 했다. 그게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다 빼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이 공안의 그 질문은 뭐냐면 그 승려의 질문 있잖아요. 말과 침묵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과 침묵을 떠나서 한마디 해라.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식의 질문은. 그 벽암록에도 있어요. 입과 목구멍을 닫고 말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 무문관 뒤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또 말과 침묵에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닌 뭘 해봐라. 똑같은 뭐 구조예요. 자, 말과 침묵 이게 설명이잖아요. 이게 말과 침묵은 뭐 상대성이다. 상대성을 벗어나서 뭐 한마디 해봐라. 라고 물으면 한마디 하시겠죠. 네. 아마 나름대로 한마디 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든 한마디 할 겁니다. 다 쿡 찌르면 쿡 하고 삐져 나올 텐데 다 좋습니다. 예. 근데
자, 말과 침묵. 말과 침묵. 현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말도 있고 침묵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승려가 묻고 있는 건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이 뭐냐, 불법이 뭐냐, 선이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질문은 있어요. 근데 물론 질문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보면 답도 있어야죠. 주먹을 들어 보이고 땅바닥을 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아니면 풍열화상처럼 이렇게 한마디 척 뱉을 수도 있어요. 다 좋은데 그거는 다른 문제고, 자기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 스스로 시원하냐 이거예요. 진짜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냐 이거예요.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닌 자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분명하냐 이거예요. 오늘 양산 거사님 오시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고 안 오셨네. 제가 여러분한테 그 질문을 드릴게요. 양산 거사님을 해서 내가 질문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 바로 지금 가장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바로 지금 가장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때리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려고 하는 순간. 인연이 있으면은 바로 지금 가장 확실한 거. 또는 이런 망상도 해봤어요. 지금 머리에 권총을 진짜 모조 권총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어떻게 보면 불쾌할 수도 있고 무리할 수도 있지만 진짜 머리에다 겨누고, 진짜 총이라면 더없이 좋겠고. 전 군대 있을 때 한번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같이 해안초소 근무하던 고참이 저한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진짜 안전 잠금 장치 해제해서, 군대 가신 분 다 아실 겁니다. 방아쇠가 3단계로 이 방아쇠가 당겨지잖아요. 2번까지 그 소리를 들렸어요. 클릭 클릭. 나중에 빵인데 진짜 미친놈이었어요. 저한테 좀 그 순간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진짜 인생이 확 지나가는 그런 것처럼, 진짜 지금 머리 위에 권총을 겨누고 이 권총은 내 파가 움직이기만 해도 빵.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할래? 그러면 무조건 빵이지. 이 질문 떨어지자마자 아마 그런 권총이 있다면 벌써 머리가 날아가고 없어질 겁니다. 지금 진짜로 가장 확실한 게 뭐냐? 거기에 이거는 진짜 간절하게 이 화두 일념으로 이것을 투과하는 방법은 뭐냐면, 진짜 이게 그냥 이성적인 막 추론이 아니라 숨이 콱 막히도록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한번 정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진짜 머리에 총을 겨누는 순간 생각하면 죽인다. 바로 그럴 때 진짜 턱 밑에 칼을 들이대고 일러라 뭐 이랬을 때, 물론 너무 위험한 방법이긴 하지만, 네? 지금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조금만 꼼지락해도, 그러면 한 10번쯤 패면은 아마 인연이 있으면 스스로 깨닫지 않을까? 정말 확실한 거. 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자리다. 그게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닌 자리예요. 제가 지금 생각할 필요도 없는 자리라고 지금 설명을 붙였지만, 항상 그 자리, 항상 그거예요. 항상 뭐 자기 성품짜리만 본다. 맨날 선정해탈 논하지 않고 오직 견성만 말한다 할 때 그 자리에 대한 감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거기서
흔들림이 없고 떠난 바가 없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묘목 나무 심는 거에 비유했듯이 이게 충분히 뿌리 내리면 진짜 그 자리에 안주합니다. 절대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이 처음엔 초창기에는 떠난 것 같아요. 생각이 일어나고 막 경기에 휘둘리고 하면은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자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처음엔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그래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전혀 아니옵시다. 한 10년 세월 지나면 나중에 그게 이제 한번 또 이게 한번 뒤집어져요. 경계가 뒤집어지면서 경계가 없다, 상이 없다, 머금이 없다 그런 말들이 확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불의에 개합한다는 거고 따로 마음이랄 게 없다, 법이랄 게 없다는 거예요. 법마저 버린다는 게 뭔 소리인지 자기가 그런 게 다 개합이 됩니다. 근데 아주 그 역설적인 게 뭐냐면 너무 더 평범해지는 자리예요. 거기가. 처음엔 여전히 이분법적이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자꾸 이 법에 대해 집착하게 돼요. 자꾸 법. 더. 그리고 마치, 그래서 이게 좋은 시기 조금 지나가고 요 공부 이 방황기가 뭐냐면은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 들이킨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마치 더 공부하기, 이거 몰랐을 때보다 더 그 곤란스러워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골짜기가 높았던 사람은 그 낙차가 커요. 그래서 아주 비일상적인 체험 있잖아요. 막 확 하는 체험이 있으면 그게 왜 그러면 그게 하이거든요. 그러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견뎌요. 그래서 밋밋하게 가는 게 좋아요. 달팽이처럼 밋밋하게 가는 거예요. 밋밋하게. 그 10년 세월 가는 거예요. 10년 세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체험의 강도나 비교되는 거에 자꾸 관심 있죠. 절대 아닙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막 경천 동지할 만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나 이거 말하나? 이렇게 쓱 이렇게 와닿은 사람이나 결국 그게 같아야 돼요. 같아요. 실제로.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꾸 그게 뭐냐면 나와 법이 아와 법이 이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체험을 하지. 예? 그 다음에 내가 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엔 별일이 다 있는데 근데 이건 정말 평범해지는 겁니다. 아주 평범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범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평범해진다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걸 사람들이 그 난관을 못 뚫어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문턱은 넘어 들어왔는데 깊숙이 들어가려면 한 문이 더 있어. 그 구경의 깨달음을.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확실한 거. 이거다라고 그런 그것도 망상해요. 그러니까 저 지도해 주신 스님께서는 이것 하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이것 하지만 이것도 때묻은 소리다. 그것도 틀린 소리예요. 이것이라니. 예? 자기니 그런 말도 그러니까 말에 있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냐? 예? 그것도 또한 아니다. 말 아니면 침묵에 걸린다. 그것 또한 아니다. 예? 그래서 이걸 궁극적으로 이제 그럼 말도 침묵도 걸리지 않고 막힘없이 통하는 게 어디냐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로 지금 여기다 말로 하자면 그거예요. 주먹을 들어볼 수도 있고 꼬집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전부 스스로 분명하지 않으면 전부 그게 사람 속이는 짓이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무슨 핵에 망측한 노름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을 더 현혹시키게 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수행하지 않고 깨닫는 놈들은 맨날 저런 짓만 한다. 저런 게 무슨 깨달음이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수행 백날 첫날 해봤자 결국 이 자리예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예. 아무리 수행한다 한들 더 밝아지지도 않고 더 깊어지지도 않고 더 넓어지지도 않는 자리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결코 떠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공안에 또 질문 하나가 뭐냐면 풍열화상의 대답이에요. 강남의 3월을 오랫동안 생각하니까 자곳에 오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다. 무문관 애서서 보면 웃음이 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막 소설을 써놨어요. 그래, 뭐라고? 말과 침묵이 아닌 곳은 저 강남 3월 생각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데 그런 걸 의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풍열화상은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닌 걸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공안으로 내세운 이유가 속으라고 내세운 거예요. 강남의 3월을 항상 생각하노니 자곳에 오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다. 이것 그럴듯하거든요. 이치로 따지면 그래 강남 3월 생각하는 그 자리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자리 강남 3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자고새가 울고 온갖 꽃이 진공인데 묘이다. 갖다 붙이면 그럴듯해요. 근데 그런 게 의리선이에요. 네? 그런 게 아니올시다. 그래서 그 선사들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1, 2, 3, 4, 5, 6, 7 이렇게 할 수도 있고 88은 번성 99는 번성 80일이다. 뭐냐면 99는 뒤집어도 80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한 게 뭡니까 하고 꼼짝달싹할 때 바로 팬다 이거. 바로 팬다. 풍렬화상이 이 말한 뜻이 뭐냐 이거예요. 강남의 3월을 오랫동안 기억하노니 자곳에 오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다네. 이 19절에 떨어지면 이건 말이죠. 말에 떨어지면 말이 아닌 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강남 3월을 생각하노니 자곳에 오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다가 누구의 시입니까? 라고 묻는 공안도 있어요. 질문도 있어요. 이게 누구의 시입니까? 이게 공안을 대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격을 이게 일종의 공격이잖아요. 공격을 받을 때 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반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통 탁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피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두드리고 그러니까 동문서답으로 하는 거예요. 자, 강남의 3월을 생각하노니 자곳에 오는 곳에 백화향 향기롭다. 이게 누구의 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보의 시입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속으라고 밑밥을 깐 거고 두보 운운한 것은 그 다음에 풍열의 시라고 해도 안 되죠. 예? 풍열화상이 지금 어디 있는데 풍열화상이 비록 여기서는 말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말했으니까 당신의 시다 또는 나의 시다. 그나마 좀 공안이 멋지게 되려면 강남의 3월을 길이 기억하나니 자곳에 오는 곳에 백화에 온갖 꽃 향기롭다네. 이게 누구의 시입니까? 하면은 강남의 3월을 생각하노니 자곳에 오는 곳에 온갖 꽃 향기롭다네. 이게 그나마 이게 그거예요. 이 뺏는 법문이에요. 뺏는 법문. 그대로 이제 그렇게 말하죠. 누구의 시입니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다 하기 전에 강남의 3월을 생각하노니 자곳에 오는 곳에 온갖 꽃 향기롭다네.
안 그러면 좀 거친 방법이면 바로 그냥 붙자마자 가까이 앉은 김에 바로 할 수도 있겠는데 살살 하십시오. 나중에 혹시 그러더라도. 자, 그 다음에 무문왈, 무문의 평 봅시다. 풍열 기여 체전이다. 풍열의 기틀은 여기서 기 할 때 기자는 이게 그 배틀 기자거든요. 기. 그래서 이게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풍열의 작용은 번갯불과 같다. 체전. 번갯불을 끌어당기는 것 같다. 번갯불 번쩍하는 것 같다. 거예요. 뭐가? 말과 침묵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갑자기 시를 팍 한 구절을 읊었어요. 그러니까 풍열의 그 기틀이 번개불처럼 재빨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로 변행, 길을 얻자마자 곧장 갔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곧장 머뭇거림 없이 곧장 갔다 이거예요.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곧장. 근데 쟁내 좌전인 설두 부단. 근데 쟁내는 어찌하여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좌전인 설두 부단. 요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전인을 앞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전인을 옛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맞아요. 풍열의 기틀은 재빨라서 번갯불과 같아서 딱 길을 얻자마자 곧장 갔다 이거예요. 곧장 작용했다 이거예요. 머뭇거림 없이 곧장 작용했는데 근데 어찌해서 앞사람의 혀를 끊어버리지 못했는가. 여기서 좌설두 부단할 때 좌단 설두하면 꼼짝 못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말을 못하게 만들다. 입을 막아버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묻는 승려에 그 입을 막아버리지 못했는가. 왜냐하면 뭔 말이냐면 이건 말이잖아. 지금 승려의 질문은 뭐냐면 말과 침묵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강남 3월을 기억하노니 자고 세우는 것에 온갖 것이 향기롭다네. 그러니까 앞사람의 그 번뇌망설을 끊어주지 못한 거 아니냐. 앞사람의 그 말을 끊어버리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또는 이걸 전인을 옛사람이라고 해서 어째서 옛사람의 혀끝에 앉아서 끊지를 못하는가. 뭔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시를 인용해가지고 왜 대답을 했느냐 이거예요. 보통 뒤에 왜 두보의 시를 인용해서 대답했을까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열의 대답이 썩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길게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과 침묵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나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진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앞사람의 그 말 분별을 그 자리에서 끊을 수 있을 수 없을지는 그 사람의 인연이고 또는 이제 뒤에 해석을 취해 가지고 왜 다른 사람의 시를 가지고 그 시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시에 그 19절에 의지해 가지고 대답을 했느냐. 요게 무문이 꼬시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꼬셨던 말처럼 이게 누구의 시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그게 아르말이잖아요. 이거 선어록에 많이 나오는 19절이고 다른 사람의 시를 인용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이 학자들하고 이 선하는 사람들의 차이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끌어오면은 그걸 남의 말을 끌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분별이고 실제로는 말의 모양만 남의 말이지 그 작용처 강남 3호를 길이 생각하노니 하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옛날 지금 우리나라 선사들도 보면 상담법문하러 올라가서 자기가 지은 개송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 양산에 예전에 계시던 경봉 스님이나 스스로 이제 한시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랬지. 대부분 뭐냐면 다른 사람 시 두 구절 이제 따와가지고 이렇게 섞거나 아니면 다른 선사들의 유명한 개송 이렇게 읊조려요. 근데 그게 인용한 게 아닙니다. 좀 달라요. 학술적으로 표절이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작용처를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걸 모든 이 설법을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무문이 꼬시는 거예요. 왜 설두가 남의 말, 다른 사람 혀끝 위에 앉아가지고 그 말을 끊지 못했냐. 이게 마치 남의 말 한 것처럼 네 남의 말 한 거 아니면 그러면
미미에 걸린 거죠. 어묵에 걸린 거죠. 풍열이. 어묵에 걸린 말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무문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예. 앞사람의 설도를 끊지 못하느냐. 또는 뭐냐면 지금 무문이 지금 이렇게 풍열은 깃털이 재빠르기가 번갯불 같아가지고 길을 얻자마자 바로 행했는데 어째서 앞사람의 그 혀끝을 끊지 못했냐는 건 바로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두 갈래 길에서 헤매고 있거든. 바로 이 생각을 끊지 못하느냐. 우리한테 묻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약향자리 만약 여기에서 이 말입니다. 항상 여기에요. 항상 여기.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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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항상이에요 이게. 예.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항상이다 하면은 그럼 상견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흘러가고 흘러가고 흘러가지만 늘 변함없는, 항상 새로우면서 늘 똑같은, 이걸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100% 체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생각도 필요 없어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해석하는 순간 이건 아르말이에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체득하기가 그리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끝없는 생각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생말이나 그 원숭이와 같아요. 끊임없이 움직여.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우리를 교란시키는데 그때 정신 차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진짜 가가대소할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용물에 자꾸 관심이 있는데 이건 내용물이 아니에요. 내용물과 결코 둘이 아니면서 내용물에 절대 물들지 않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것도 분별해서 하는 말인데 이건 순수한 형식이다. 어떤 내용이 아니다. 순수한 형식이다. 공이라고 하는 거, 이게 공의 체험인데 공을 진짜 공을 체험하고 공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게 먼지 티끌 만한 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존재, 그게 참, 무와가 곧 청정이거든요. 내가 없다는 게 청정이에요. 상이 없다. 무와, 무상, 무주, 그 말을 뭉뚱그리면 이 청정 하나예요. 청정.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청정을 알 자가 남아있으면 청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알 수 없다, 모른다, 비밀이다 라는 말로 억지로 말하는 겁니다. 결국 뭘 가르치냐면 이것도 말인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에요. 한 번도 변함없었던 나. 이걸 사람들이 잘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대상으로만 끝없이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 이 나, 무아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무아인 나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어요. 안다 모른다는 항상 대상과 관련된 것인데 이건 결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생각 이전짜리예요. 아까 지금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거기서 어떤 꼼지락하면 그건 벌써 어긋난 거예요. 네? 진짜 생각하는 순간 총이 탕 하고 머리를 관통한다니까요. 진짜 한 생각 일으킬 수 없는, 그게 통연 명백, 안팎에 명철해지는 거. 나머지가 없어야 돼요. 나머지가 뒤끝이. 그래서 이걸 왜 침묵이라고 하는지 정멸이라고 하는지 전혀 그런 뒷자치가 남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말끔한 거예요. 말쑥하고 깨끗하고 그게 청정인 거예요.
전혀 아르마리가 없는 거예요. 알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게 언제나 항상 변함없었던 나입니다.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그럼 항상 나라는 어떤 또 대상화시키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어쩔 수 없는 허물이에요. 어쩔 수 없는 허물. 그래서 말 한두 마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직연이 생겼잖아요. 이 체험을 어떤 이 공부하다 보면 직연이란 게 생깁니다. 근데 그 직연이란 것도 나중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직연도 주면 안 됩니다. 뭐 그럴듯한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하잖아요. 그런 거 막 머릿속에 기다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제 이런 말 잘못 왜곡해서 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 한마디가 1000년 동안 노새를 묶어두는 말뚝이다. 절대 말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말은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거예요, 이거. 우리 염이라고 하잖아요, 염. 사띠라는 말을 한문에서는 염이라고 하는데, 사띠를 뭐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따위로 번역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게 염이에요. 이걸 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이 마음이라고. 지금 이 마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걸 대상화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기억할 수도 없고 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게 염인 거예요. 이게 사띠인 거예요. 알 자도 없고 알 대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팎에 툭 터진 거고, 이게 공이고, 이게 무하고, 이게 무상이고, 이게 무주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미묘한 어떤 느낌,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발길에 툭툭 채이고 본래 깨달았다는 말의 비밀이 이건 거예요. 이건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위빠사나 할 때 위란 말이 뭐냐면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이 법을 분별할 수 있냐 이거예요. 대승에서도 우리는 분별하면 다 분별심, 분별 나쁜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를 칼에다 비유하는 거고 아주 날카로운 칼이에요. 취모검에 비유하는 게 뭐냐면 미세한 생각과 생각 아닌 것, 경계가 없거든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속는 거예요. 그 전신법에 황벽 스님이 거위왕은 물과 우유를 섞어 놓으면 물은 안 먹고 우유만 마신다는 말이 그겁니다. 미세한 분별력이에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고, 이 법에 대한 안목이 밝아야 됩니다. 법에 대한 안목이라고 어떤 대상 직연이 아닙니다. 일체를 다 놓았을 때 그냥 일체 그 자체예요. 일체를 알 또 다른 내가 없어요. 그게 불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혜는 무지 같아요. 무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언어는 절대 이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지란 말도 뭐냐면 지혜가 있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보면 무신론도, 이 무신론이란 말이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신이 없으면 무신론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신이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말이에요. 또는 우리는 자꾸 의미를 쫓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인생은 무의미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은 무의미냐 하는 것도 뭐냐면 의미를 쫓기 때문에 무의미란 말이 있는 거예요. 무의미조차도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어차피 반쪽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된 말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은 어떻게든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깔끔하게 말해봤자 그렇게 깔끔하게 이해하면 그건 직연입니다. 절대 이거 아닙니다. 다 잊어버려도 그게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닌 거예요. 상대성을 딱 초월한 거. 그 자리에서 그 자리는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내가 말과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 한방망이라니까. 내가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미 질문도 없고 답도 없어요. 이 자리는.
이 자리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계도 없고 삶도 죽음도 없는 이 자리.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여기서 어떤 인연에 이렇게 한다. 그 또 다른 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문답으로 뭐 공부한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점점점 그래서 오래 하면 알아요.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걸 한 번 투과했다고 그냥 투과한 게 아니에요. 재독, 삼독 여러 번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네. 어떤 이 공안에서 이런 답 저런 그래서 공안을 투과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투과했다면 이미 둘이에요, 둘. 그래서 이 공부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약향. 여기서 막혔구나. 약향 자리. 만약 여기에서 견득 친절. 여기서 친절은 be kind of가 아니라고. 친절하게 그 친절이 아니라 여기서는 친절은 가깝고 절실하게라니까 정확하게. 예? 또렷이 이런 말이에요. 만약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면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스스로 분명하다면. 볼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볼장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우린 자꾸 내용을 찾거든요. 이거 모르는 초심자들은 자꾸 무엇을 찾는다고요. 아니올시다.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온갖 내용을 다 담고 있지만 그 내용에는 상관없어. 그 내용이 아닌 거. 그래서 너무 가까워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찾는 눈에는 절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내용이란 말 대신 대상이란 말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대상, 알아야 될 것, 또는 내가 모르는 어떤 대상을 자꾸 찾는데 아니올시다. 찾을 거 없어요. 얻을 거 없어요. 그걸 있는 이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라고 하는 건 이대로가 없어요. 이대로란 말도 틀린 소리야. 이게 그래서 가장 확실한 체감이어야 돼요. 확실한 체감. 생각하면 틀려요. 생각할 게 없어야 돼요. 전혀 생각할 게 없어야 돼.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항상 내가 알아차리고 뭘 느끼고 뭘 뭐 기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체 둘이 아니란 건 전체고 하나고 이거는 말은 있지만 그걸 근데 상대적으로 뭘 느끼고 알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맹탕이고 뭣도 아니고 아까 말했던 무의미나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또렷해. 그래서 억지로 말하자면 모든 의문의 종말이에요. 의심이 사라져. 의심할 수가 없어. 모든 의심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의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의문이 여기서 올라오는데 의문이 올라오는 그 순간 답도 동시에 그러니까 아까 말과 침묵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답이 말과 침묵을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답과 동시에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야?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근데 그건데. 너무 어이가 없을 뿐이지. 저 무슨 망상을 저리 하고 있노? 어? 그래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대응은 해줄 수 있어요. 찌른다든가.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한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 수준에 맞춘 거지. 내 수준은 아니라고. 내 수준에는 거기에 답할 게 없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게 항상 분명한 거예요. 이 선문답 하는 사람들은 초창기 이럽니다. 어떤 질문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 나도 모르게. 그런데 긴장해요. 그거 아니올 시다예요. 그거 아니올 시다예요. 그런 식으로 문답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 뭐냐? 질문도 없고 답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온 관문이 없다니까. 저번에 제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 기막힌 소리 있다고.
관문 앞에 그 지킨 사람한테 제가 지나가도 될까요? 이런 사람은 아직 못 지나간 사람이라고. 그냥 훌훌 털고 가면 되지. 거기에서 가도 됩니까? 그게 뭐냐, 답변, 아니요, 시대예요. 자, 그래서, 그건 헤아릴 소리 필요 없고, 여기서 견득 친절, 진짜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유 출신지로 스스로 몸을 빼낼 길이 있을 거다. 이 화택, 이 지옥 같은 사바 세계에서 몸을 빼낼 길이 있을 거다. 근데 요거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해보셨어요? 퍼즐. 보면 복잡한 퍼즐 있잖아요. 막 100피스, 300피스, 막 1500피스 이런 퍼즐. 그 여기서 출신지로 할 때 거꾸로입니다. 우리 퍼즐을 맞춰 나가잖아요. 맨 마지막 퍼즐을 딱 끼워 넣어야지 완성이 되잖아요. 그 맨 마지막 퍼즐이 뭐냐? 나야, 나. 우리는 자꾸 이 자기를 이렇게 제3의 관찰자 위치에 빼놓으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는 아는 자, 주시자, 뭐 관찰자가 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자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그게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다로 들어가면 그 물방울을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물방울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소멸이야.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 방울의 물방울이 있을 때는 금방 말라서 소멸해 버렸는데 바다가 되면 소멸하지 않아요.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마치 그런 비유예요.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는 항상 그게 과학자들이 저지른 오류예요. 자기들은 제3의 관찰자인 줄 알아. 아닙니다. 우리도 우주의 일부예요. 우리는 우주를 관조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우주가 나의 눈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있을 뿐이다. 신이 나를 통해서 자기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야. 그 클라인시의 병이라고 하는 그 아시죠? 안과 밖이 둘이 아닌 그 메비우스 띠 같은 거. 안팎이 따로 없는 거. 아닌데 밖으로 나오고 밖인데 뭐 그런 병이 있대요. 클라인시의 병이라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보면 기본적인 그 이 인식의 변화가 뭐냐면 이 바깥 세계가 내 내면 세계하고 아무 차별이 없어야 돼요. 이게 아닌지 바깥인지 몰라야 돼요. 아니면서 바뀌고 바뀌면서 아닙니다. 네.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바깥에 있는 이것을 내 바깥의 경계의 세계로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보면 동시에 뭐냐? 내 안의 세계예요. 이게. 내 마음 세계라고. 꿈속 세계랑 똑같아요. 이 감이 서서히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딱 지나고 하면서 아까 퍼즐 하나 나란 퍼즐을 빼놨고 나면서 딱 퍼즐이 완성된 그 기분이 있어요. 딱 어떤 특별한 감각적 체험이 아니라 그냥 인식의 확장, 또 다른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그런 거예요. 속았다. 내가 속았다. 깨달음에 속았다. 나한테 속았다. 그런 억지로 말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퍼즐이었던 나를 딱 여기에 밀어넣으니까 이미 완성돼 있더라고요. 나는 항상 바깥인 줄 아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완성되고 보니까 이게 아니면서 바뀌고 바뀌면서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꿈과 아무 차이가 없어. 큰 차이가 없어. 정말 꿈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실감나게. 현실이 예전에는 이게 압도적인 현실. 내 의지와 상관없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긴장하고 초조하면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했던 현실이 아니라 이게 그냥 내 마음, 내 세계야. 나라고 하는 게 무한히 확장돼 가지고 이 작은 나뿐만 아니라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천 내천 세계를 삼켰다 할 정도. 내 집안이라 할 정도. 그러면서 서서히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게 10년쯤 지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네? 공감되세요? 아니면 난 아닌데
예? 오락가락하는 기간을 잘 버티십시오. 예? 잘 버티세요. 이거는 이렇게 공부가 세월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면서 공부의 변화를 얘기하면 뭐가 되는 것 같죠? 절대 아니옵시다. 본래 그랬어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10년 지나서 깨닫고 보면 10년 세월도 없지만 진짜 그러고 나면 시간, 공간 뭐 이런 얘기는 전부 분별망상인 거예요. 진짜 이거는 바늘 끝 하나 세울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절대적인 것만 지키고 있느냐? 아닙니다.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세속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지극히 진짜 막 뭐 지고지순한 뭐 순수한 불이법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극과 극이 통하듯이 그게 법화경에서 말하는 법이 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간의 모습이 상수한다. 세간상과 법이라는 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간상이 그대로 법이요 법이 그대로 세간상인데 따로 법이랄 게 없어요. 이게 좀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일종의 그 확신의 차이예요. 확신. 깨달음을 신성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확신이 없냐? 여전히 내가 분리된 개체로서 내 감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감각과 인식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감각과 인식은 분별돼서 감각되고 인식되면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믿음이 바뀌냐면 감각과 인식의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감각과 인식의 변화가 온다니까 무슨 다른 뭐가 색깔이 뭐가 오로라가 보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이 분별되고 외떨어진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특별한 감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어서 심한 마음의 눈이다, 지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누구의 시 그런 거 있었는데? 누구의 시인데? 오래 봐야 뭐 자세히 봐야 뭐 보인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런 뭐 시가 있던데 자주 인용되던데 까먹었네. 그래서 오래오래 그래서 이게 좀 성질 급한 사람 마음이 헐떡거리는 사람은 이 오래 못해요. 다시 분별 속에 들어가요. 10중 8구예요. 10중 8구. 10명 가운데 8, 9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 힘들어요. 그래 스스로 몸을 빼내는 길. 이 말은 다시 하면 몸을 빼낸다고 하니까 내가 어디로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주 역설적이게 자기가 사라진다? 자기가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는 이 몸과 이 세계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제서야 나는 진짜 아무 모양 없고 어디에도 머문 바 없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할 게 없는 근데 이걸 다르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는 나. 언제나 변함없다라고 말하면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니까 항상 상주하는 뭐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미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헷갈렸어요. 몸뚱이로 움직이는 뭐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아트만 사상이에요. 힌두교예요, 힌두교. 불교가 그게 말은 비슷한데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요. 뭐 지금 뭐 말하는 놈, 듣는 놈이 있다니까 뭐 그런 뭐가 있나고. 놈이란 말을 쓰니까 어떤 대상이 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100% 자기 체험으로 딱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 어떤 분별하지 말고 100% 그거는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의 대상이 절대 안 돼. 내 경험은 내 존재는 왜냐면
이 존재로 인해서 다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건데 이 존재 자체를 분별할 수는 없어요. 어떤 흔적도 없어요. 어떤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런 현상이 이렇게 펼쳐져. 그래서 신기하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게 전체 속에 아까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닷속에 스며들듯이 분명히 바다로 들어간 나를 잃으면서 훨씬 내가 한계가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한계가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렸는데 그 바다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다 가운데 어떤 걸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전체가 나지. 그 미묘한 그거예요. 그게 자기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경험이라고 하면 자꾸 우리는 이분법이 뭐냐면 이게 끔찍한 괴물이에요. 자기 경험이 된다면 아 그런 경험을 내가 하나보다 그런 거예요. 죽겠습니다 저도. 이게 경험하는 자도 없고 경험할 것도 없다. 말로 하면 억지로 하면 이거예요. 이게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경험할 자도 없고 경험할 것도 없다. 너무나 단순해서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안 믿겠어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나? 이 쉽고 간단한 이건 그래서 이걸 공개된 진실, 공개된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공개됐기 때문에 비밀이라니까. 감춰져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내지. 근데 이건 활짝 공개됐어요. 조그마치도 숨긴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전체니까, 이게 다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헷갈리는데 생각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 언제나 그래서 이걸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분명한 게 없는데 분별적으로 뭐 또렷또렷하고 그런 거 아닌데도 뚜렷합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각을 믿었기 때문에 분별 인식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항상 나한테는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느낌만 오기 때문에 그걸 믿어버리면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아. 나는 아직 완전해진 것 같지 않아. 근데 뭘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게 순복이에요. 순복. 굴복하는 거예요. 진리예요. 두 손 두 발 드는 순간 그게 뭐냐. 내가 굴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퍼즐이었거든. 그게 딱 완성된 순간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에요. 본래 그랬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본자 완성, 본자 구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모든 의문이 다 풀려요. 답을 구한 게 아니라 의문이 싹 사라졌어요. 의문이 사라진 자리에 찬란하고 분명하고 그게 출신 지로입니다. 그 길을 스스로 왜냐하면 자기가 그 길이기 때문에 말로 하면 몸 빼낸다니까 자기가 이건 안 됩니다. 자 리각 어언산매 어언산매에서 어언산매를 벗어나서 도장 일구래라. 도장 일구래라. 자, 한 구절을 말해보라. 한 구절을 가져와 봐라. 한 구절을 뭐야? 도가 말할 도자인데 뭐라고 보니? 한마디 말해보라. 자, 리각 어언산매. 이 말의 언어 산매를 벗어나서 언어 산매란 게 뭐냐면 이 말이야 말. 말을 벗어나서 한 구절을 가져와 봐라. 한 구절을 가져와 보십시오. 자, 보살님부터 한 구절을 가져와 보십시오. 한 구절. 네. 부담 없이 어떤 게 한 구절이에요? 양보하세요? 네? 네? 우리 과사님, 우리 저 해운대 오신
그런 한 구절을 가져와 보십시오. 그렇게 침묵만 지키고 있어도 안 되는데. 우리 보살님 한 구절을 가져와 보십시오. 캣. 우리 고사님. 우리 보살님. 우리 보살님도. 에이. 장극간담 3월 장극대체 너무 잔머리를 많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보살님. 한 구절에 다 드러났네요. 우리 거사님. 모르겠습니다. 야, 기회를 줘도. 자, 언어 산매를 떠나서 이게 장난이나 농담으로 그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한마디 이렇게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 될 겁니다. 언어 산매를 언어를 벗어나서 한 구절을 갖고 와서 말해보라 이 말이에요. 한 구절을 말해보라. 도란 말이 말할 도자거든요. 도, 장, 일구를 가지고 말해봐라. 일구를 한 구절을 말해보라. 천마디 만마디 말도 할 수 있죠. 근데 언어 산매를 벗어나서 언어를 벗어나서 한 구절을 말해봐라. 이게 무문이 곧 실제로 이 이각 언어에서는 저 풍열의 고칙공안보다 무문의 평창이 훨씬 더 공안스러워요. 첫 구절도 그렇고 어째서 앞사람의 혀끝을 끊지 못하느냐, 또는 옛사람의 혀끝 위에 앉아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느냐. 이것도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 한마디 일구를 일러라. 한 구절 말해봐라. 근데 항상 이 선의 질문에는 질문 속에 독이 있습니다. 그 독을 건드리지 않고 그 답하는, 물론 자기가 요 앞에서 나왔던 출신지로 몸을 빼낼 길을 찾으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묻히지 않고 답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쉽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송알. 여긴 또 송이 더 좋네. 갈수록 좋네. 점이 가경이네. 불로 풍골구. 이 이슬 노자, 노자는 우리 노출하다 할 때 노자예요. 우리가 노숙할 때도 노자. 드러나다, 이슬 맞다 이런 뜻이거든요. 드러냈다 면 노출했다. 불로 풍골구. 풍골구를 노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풍골구가 뭐냐면 뭐라고 했냐? 풍골. 한위 시기에 유행한 시풍인데 강건하고 굳센 격조도 하는데 멋진 말 뭐 이 정도면 됩니다. 멋진 말을 드러내지 않고 미어 선 분부다. 이 미자는 아닐 미자는 뭐냐면 시기적으로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 말하기 전에 먼저 분부했다. 분부, 우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분부했다, 부탁하다, 명령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뭔 말이냐면 이 두 구절은 지금 풍열을 까는 거예요. 풍열이 멋지게 말했잖아요. 장억 강남 삼월리 자고제처의 백화 향이로다. 이게 풍골구잖아요. 멋있잖아요. 풍골구를 드러내기도 전에 이 말이에요. 풍골구를 드러내지 않아도 말하기, 아직 말도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선 먼저 분부했다. 벌써 일구를 분부한 지 오래됐다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일구를 말해 보십시오 할 때 이 재활용하자면 옛사람들이 썼던 거면 2번 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뭐 화살이 저 노포동을 지나갔습니다. 화살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지하철이 벌써 노포동 지나갔습니다. 버스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근데 이걸 말로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입 열기 전에 한 구절이 이게 귀에 쟁쟁, 눈앞에 또렷또렷해야 됩니다. 이게 무정의 설법이고 삼라만상의 설법하고 있다. 온 세계가 부처님의 몸이다. 하나의 법신이다. 무변 법신이다. 한계가 없는 법신이다. 이런 말 구절이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자기
자기 경험, 자기 본분사여야 돼요. 너무 당연한 말이어야 돼요. 재고의 여지가 없는 당연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풍골구를 드러내기도 전에 풍골구를 드러내지 않아도 말하기 전에 이미 분부했다. 이미 다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보 걸어 나와가지고 구남남 입으로 나불나불 남남 한다는 나불나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나와가지고 입으로 나불나불 하면은 지군 대망조다. 그대가 크게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걸 알겠다. 네가 어리석다는 걸 알겠다. 네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네가 어긋난 줄 내가 알겠다.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하기 전에 드러났다. 뭐가? 아까 오늘 양상가 선생님 오셨어요. 근데 바로 지금 가장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가장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주교제 140쪽 군서리에 보면은 묻는 자는 중생 노릇을 하고 답하는 자는 부처 노릇을 하여 한바탕 멋진 장면을 연출하였으나 비웃는 눈길에 구경꾼도 있느니라. 이건 별로 안 좋네요. 마지막에 묻는 자는 중생 노릇 답하는 자는 부처 노릇 한바탕 멋진 장면 연출하였으나 비웃는 눈길에 구경꾼도 있느니라. 마지막 구절에서 조금 힘을 쓰신 것 같은데 별로 이것 또한 분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자, 우리 구교제 오늘은 일찍 끝나겠네요. 자, 158쪽에 설봉스님 평송. 네, 설봉스님하고 또 망상 한번 인연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분이 1969년 4월에 제 기억이 맞다면 맞나? 예, 1969년 4월 17일 서남사에서 입적하셨거든요. 이상하게 저는 설봉스님 잘 몰랐어요. 근데 우연히 이거 무문관 찾다가 저 부산 시립도서관 창고에서 이 설봉대전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설봉 스님의 손상자 되시는 저희 스님도 그렇게 이제 이 책 출판 문제 때문에 만났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사진으로밖에 본 바가 없고, 근데도 이상하게 그분이 남긴 그 설봉 대전이라는 어록을 봤는데 이상하게 예, 희한해요. 그런 게 있어요. 참 희한해. 이건 완전 망상입니다. 이 전설의 고향이라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1969년 12월생이거든요. 저희 모친의 제 태몽에 의하면 알겠습니다. 숫자들과 돈이 나타나고. 아니 모르겠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겠죠. 그게 암시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 아니었어요. 전혀 불교랑 상관없었는데 뭐 태어날 때 탯줄을 염주처럼 뭐 감고 뭐 왔느니 우리 누나가 나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내가 죽는 꿈을 꿨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기 동생이 태어난 4살 위에 누나였거든요.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상여 나가는 뭐 그런 만장을 뭐 하면서 그 어렸을 때 또 더 심한 얘기도 들었어요. 겨드랑이에 뭐 날개가 있었다는 등에 북두칠성이 있었다니 없었다니.
예, 전설의 고양이. 근데 이상하게 설봉 선생님 평 보면 되게 마음에 들어. 이상하게 나도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이거 내 글이냐 생각 안 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이상하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끌리네. 자, 말해보라. 차도 한 번 말하고 한 번 침묵하는 것이 도의 작용인가 도의 작용이 아닌가. 한 번 말하고 한 번 침묵하는 거. 보십시오. 물결이 있는데 물결이 한 번 출렁이고 한 번 고요한 거. 예를 들면 유리같이 고요한 진짜 조금의 바람도 없어가지고 진짜 고요한 유리 같은 그 물 위에 누가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일렁 해가지고 탁 떨어지는 순간 작은 파문에는 팍 일어나겠죠. 만약에 그 나뭇잎 하나가 날아오지 않았으면 그게 물인지 유리인지 분별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본래 마음이 그래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경계를 연해서 인연을 연해서 작용하는 순간 동시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모양, 냄새, 맛, 느낌, 어떤 생각. 깨달음에 체험할 때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깨닫는 것도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 야마다 고은 선생도 갑자기 잠에서 깨워가지고 낮에 봤던 그 선 구절을 딱 떠올린 순간 탁, 왜냐면 그때 동시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저 뒷산 걸어가면서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체험이 확 왔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거나 이 어떤 딱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요한 있는지 없는지 너무 맑고 깨끗해서 못 봤던 거예요. 그때 뭐가 하나 탁 자극을 주니까 그 자극에 가랑잎만 드러난 게 아니라 물 전체가 확 드러난 거예요. 그 조그만 파문이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조그만 파문으로 전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면 전체가 드러난 순간 경험할 자와 경험할 자 사이에 싹 그 분별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별심이 생각이 뒤늦게 쫓아와가지고 기록하는 거 뭐냐면 그 인상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뭔 일이 벌어졌는데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체험기스라고 하면 기억에 남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본질은 그러니까 도둑이 왔다 갔는데 도둑은 가버리고 현장에 양말 조각이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것밖에 기록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한 번 침묵하는 것이 도의 작용인가 도의 작용이 아닌가. 자, 여기에 대해서 자격이다 아니다 그런 소리 이것도 설봉스님 한번 또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진흙탕 속으로 끌어드는 거예요. 네가 또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알면 한 집안의 일이나 알지 못하면 천차만별이다. 알면은 말하고 한 번 말하고 한 번 침묵하는 거 뭐 다른 일이 아니에요. 말과 침묵이. 근데 알지 못하면 전혀 다르지. 암과 알지 못함 이 상대성입니다. 범함과 범하지 않음, 통함과 통하지 못함이 다만 당사자에게 있으니 지제 당인이라고 써요. 다만 지금 이 사람한테 있대. 당사자 바로 지금 이 사람 여기에 있으니 어찌 간택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생각 속에 들어서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거기서 쑥 한번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출신지로예요. 쑥 빠져나온다는 건 뭐냐. 자기가 전체 바로 그 두 개 부분 두 개를 놓고 고민하는 제3의 관찰자가 아니라 요 두 개 대상과 주관과 객관 전체를 주관과 객관 상대성으로 드러난 요 전체가 이거라고요. 나라고 이 사람이라고. 이게 무아인 자아라고요. 나 없는 나라고. 꿈 전체라고. 꿈속의 나만 나가 아니라 꿈속의 주인공으로서 꿈속의 대상들을 경험했던 그 나만 나가 아니라 그 대상과 나 전체 이 꿈 전체가 나라고. 그러니까 있지만 없는 거고 없지만 분명히 있는 거지. 예? 경험했지만 아무 경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꿈속의 경험의 주체 입장에서 보면 경험했지.
예? 인상이 남아있지. 근데 탁 깨는 순간, 깨어서 그 전체를 이제, 아, 그게 전부가 꿈이었다는 순간, 아는 순간, 있지만, 그건 경험했지만 경험한 게 아니지. 착각이지. 진짜 말 그대로 꿈이지. 우리 인생 또한 그렇단 말이에요. 분명히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예? 근데 분명히 살았지만 산 바가 없어요. 개체적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의 인생이란 게 있지. 나의 소유도 있고, 나의 계획도 있고, 나의 욕망도 있고, 나의 기대 다 있죠. 근데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건 없다니까. 한 방울의 물방울 입장에서 보면 별일이 다 있지. 근데 바다와 한 덩어리에 대한 물 입장에서 보면 그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스토리는 없다니까요. 그냥 있다면 뭐, 그냥 억지로 말하자면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끊임없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 생명은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어요. 그 현재조차 없지. 그냥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고, 이 순간 여기는 고정된 시간과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한이라고.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분명히 상대적인 시간을 통과해서 살고 있는 한 인간인 것처럼 그게 인중생 수자의 상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상대성이 여기 있다. 당사자한테 있다. 그러니까 어찌 간택할 필요가 있겠는가. 참 이게 참 여기서 고개 한번 돌리기, 몸 한번 뒤집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자, 말과 침묵, 움직임과 고요함의 본체는 편안하거늘. 이 본체라고 하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하면 될까? 없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초심자들이 못 뚫는 이유가 이게 상대적 사고방식에서는 이게 안 돼요. 없이 있다는 게 뭔지 감이 안 와. 이거라는 게 감이 안 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직접 감을 잡고 그러다가 이걸 놓쳤다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깨달음 뒤에 두 번째 미혹이에요. 그 분명했던 감각이 사라졌네 이런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옵시다. 안 사라졌어요. 또 생각이 또 눈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보긴 봤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도망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어느 곳에 푸른 산들 두루 통하지 않겠는가. 하처청산 비원통이냐. 여기 청산이 바로 이 본체거든요. 배구는 경계고 이 청산이 원만히 통하지 두루 통하지 않겠느냐. 이 본체가 두루 통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다 저런다 말과 침묵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런 데 물들지 않는다 말이에요. 자, 더러운 물을 뿌려 두 번째가 되었는데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생각하는 걸 두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아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제일 확실한 게 뭡니까? 했을 때 꼼지락하는 게 두 번째인 거예요. 이미 첫 번째 자리는 내가 간다, 온다, 간다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자리에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게 두 번째 소리라고. 내가 이 첫째 자리에 가겠다 하면 그게 두 번째 소리라고. 생각이라고.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게 첫째 자리라는 첫째 자리. 원래 있는 자리라고 원래.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자꾸 돈이 뭐니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바보 멍충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오히려 더 가깝다니까. 그런 망상 안 하면 그 자리라고. 생각하고 자꾸 찾으려고 하고 하니까 자꾸 그 자리에 있으면서 찾으면 그 마음 때문에 그 간택심, 분별심 때문에 이 자리가 흐려진다고요. 그게 역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내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생각한다고. 생각을 통해서 뭘 파악하는 그 습관만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걸 먼저 발견한 사람의 도움 없으면 절대 못 가요. 거의 불가능해요. 웃긴 건 보십시오. 예전에 에베레스트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 올라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셀파 도움을 받았다니까. 근데 셀파들은 기록이 안 남아. 웃기지 않아요? 그 사람 도움 없었으면 에베레스트 못 갔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웃겨.
그 더러운 물을 뿌려 두 번째가 되었는데 둔한근기는 어긋나서 전삼삼을 묻는구나. 이 전삼삼이 바로 이거예요. 당사자,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변함없고 어떻게 도달하고 도달한다 안 한다. 상대성이 뚝 끊어진 자리. 전삼삼, 후삼삼. 예. 둔한근기는 어긋나서 묻는 그러니까 아까 말과 침묵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벌써 둘째 자리 더러운 물 뿌린 거예요. 예? 그게 말과 침묵이지. 그 자기가 거기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둔한 근기는 어긋나서 이것을 묻는 순간 어긋났다. 더러운 물의 두 번째. 본체는 본래 편안해서 어느 곳에 푸른 산들 두루 통하지 않 언제나 여기다 이거예요. 심지어 내가 분별망상 떨 때조차 바로 여기에요. 육도 윤회가 바로 이 자리를 한치도 떠난 적이 없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확고부동해지는 거예요. 나머지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지가. 어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원이 완성돼야 돼. 조금이라도 벌어졌으면 이게 흔들려요. 자, 설화에 보면 어떤 스님이 마조화상에 질문했다. 유명한 겁니다. 마조 스님한테 사구를 여의고 백비를 떠나서 사구 백비라는 게 뭐냐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분별을 총칭해서 사구 백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구가 뭐더라? 아이고 뭐 주가 더 어렵냐? 아, 사구가 뭐냐면 생각의 갈래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있다. 그 다음에 있다를 부정한 게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 이게 일구 이구예요. 있다 없다 또는 있으면서 없다. 이거 두 개를 and로 연결하거나 둘 다 긍정해서 연결하거나 하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둘 다 부정하거나 그게 이 사구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건 있거나 없거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나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걸 다 떠니까 생각을 떠나서 이 말이에요. 화상께서는 저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온 짓을 곧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생각을 떠나서 말을 떠나서 그러니까 마주화상을 말했다. 나는 오늘 피곤해서 그대에게 말할 수 없으니 지장에게 물어보게나. 네. 이게 뭐냐면 이게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날카로운 칼날을 슬쩍 이렇게 비껴내는 거예요. 자, 그 스님이 지장 스님의 묻자 지장이 말했다. 왜 마주화상에 묻지 않는가? 화상께서 스님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묻는 스님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둔한근기라 모르는 거예요. 응? 오늘 피곤해서 그대에게 말해줬으면 지장에게 물어보게나. 이게 다 말해준 건데. 응? 그러니까 이 지장 스님도 마조 스님만큼 안목이시니까 나는 오늘 머리가 아파서 그대에게 말해줄 수 없으니 회의 사형에게 묻도록 하게. 이게 또 말해준 거예요. 스님이 회의 스님에게 물으니 회의 스님은 나는 그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모른다. 스님이 이러한 전후 얘기를 마조 화상에게 하자 마조 화상은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해의 머리는 검다. 이게 유명한 이것도 공안이거든요. 이게 왜 갑자기 머리는 희고 머리는 검다. 옛날에 뭐 흑두, 백두 도둑이 있었대요. 뭐 흰머리 도둑이 더 뛰어난가? 검은머리 도둑이 더 뛰어난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속이는 말인데 예전에 그 얘기가 있는데 내가 카페에 누가 질문해서 그 답도 해줬는데 벌써 까먹었네. 좌우전 검은 머리 도둑하고 하얀 머리 도둑이 있었는데 뭐 하얀 머리 도둑이 더 뛰어나다고 칩시다. 그 하얀 머리 도둑이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검은 머리 도둑이 지나가다가 하얀 머리 도둑이 우물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궁금해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귀한 보물을 저기다 빠뜨렸는데 저 건질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검은 머리 도둑이 그러면 내가 들어서 꺼내주면 뭐 나눠 갖자 뭐 그랬는데 그래서 검은 머리 도둑 들어서 꺼내주니까 흰머리 도둑이 그거 들고 그냥 튀었다? 뭐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옛날 고사래요. 그러니까 지장에
거꾸로인가? 나중에 카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회해 머리는 검다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더 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지금 사고백비를 떠나서 곧장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마조화상은 나는 말해줄 수 없다. 저 사람한테 물어봐라. 마치 대답을 회피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대답을 한 거였고, 그러니까 지장 스님한테 묻자 지장도 똑같이 마조처럼 했거든요. 나는 머리가 아파서 말해줄 수 없다. 벌써 말한 거예요. 회해 사형한테 묻도록 하게 하니까 회해는 난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회해를 더 이렇게 칭찬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꾸로인가 보다. 머리 검은 도둑이 더 뛰어난 도둑이고 머리 하얀 도둑이 좀 그런 도둑이 모양인데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설화보다는 저 뒤에 비슷한 공안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어딨냐면은 어디 있지? 어디 있냐? 어, 217 노봉달도. 이것도 비슷한 공안이거든요.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면 말이나 침묵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자, 말해보라.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말이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니까 말해보라. 그래서 이 공안 뒤에 기연설화가 있는데 나중에 할 거지만 미리 말할게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오히려 이 공안에 더 적합한 건데 옛날에 그 용성 스님하고 만공 스님하고 선화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용성 스님이 만공 스님한테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일러봐라 그랬어요. 말과 침묵, 움직임과 고요의 있음. 요걸 떠나서 한마디 일러보라니까 만공 스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성 스님이 양구요 그랬어요. 양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없이 가만히 있었어. 그 양구입니까? 이게 용성 스님 그 질문에 칼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 양구하는 겁니까? 근데 만공 스님이 그 뜻을 알고 아니요라고 그랬어요. 양구가 아니다 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양구는 말없이 가만히 묵묵히는 걸 양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용성 스님 떠본 거예요. 말없이 가만히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근데 그래서 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났거든요. 근데 만공회화의 전강이라고 하는 지혜가 제일 발달한 전강스님 그때 계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전강스님 만공스님을 찾아와서 그건 두 노스님이 서로 멱살을 잡고 진흙탕에 들어간 꼴이다. 그러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어요. 어묵동정. 그러면 스님이 한번 똑같이 물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일러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강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묵동정을 여의고 뭘 일러란 말입니까? 그랬어요. 감이 오십니까? 어묵동정을 여의고 일러봐라. 그러니까 어묵동정을 여의고 무엇을 이루란 말입니까?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저 호남에 가면 그 대원 문재현 그 사람 분이 계세요. 지금 무슨 종단을 만드셨던데 그분이 자칭 전강 스님의 전법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숭산 스님을 만났는데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일러보십시오 하니까 숭산 스님이 와! 그랬어요. 그럼 거사는 한번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해보라니까 전강 스님처럼 어묵동정을 여의고 무엇을 이루란 말입니까? 그랬어요. 아니다. 다시 일러라 그랬어요. 그러자 문재인 가서가 묵, 동, 정 이렇게 이랬다. 그것도 좋긴 좋은데 그 약간 거기도 조금 그래요. 좀 껄쩍지근한 게 있습니다.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일러라. 그 아주 그럴듯해요. 그
어묵동정을 여의고 무엇을 이루란 말입니까? 어묵동정. 다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엔 약간 그래도 헤아릴 게 남아있어요. 헤아릴 수 있는 게 남아있어서 좋은 이제 공부하는 초심자들에게는 좋은 어떤 힌트는 제공할 수 있을지언정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제가 만공 스님의 예, 정강 스님의 예, 문제연 거사의 예를 들었으면 여러분 이제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재활용은 좀 이제 그만하고 독창적인 그런 그러려면 항상 이 문제, 이 공안 공부가 숭상 스님이 서구에 선을 퍼뜨리면서 이 공안 인터뷰, 일본에서 했던 이 입실 독참 제도를 활용한 이유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서양 사람들 오래 공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실해가지고 마치 처음에 보면 이게 무슨 재치문답이나 수수께끼 같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그 난관을 통과하는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꾸준히 오래 공부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꾸준히 오래 공부하다 보면은 스스로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 같은 지점에서 만나요. 길은 서로 다른 길을 거쳐서 왔을지 모르지만 결국 꼭대기에 가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게 돼요. 모든 공부가 이 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결국 그 귀라는 지점이 뭐냐? 바로 당사자인 나. 이 나로 딱 귀일하게 돼요. 이것으로 귀일하게 돼요. 너무나 역설적인 공부고 돌고 돌아 항상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참 돌았는데 결국 한 발자국도 떠난 적이 없는 이 자리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모든 이런 가르침과 자기의 공부가 딱 개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그제서야 진짜 마음속에 일말의 의심 없이 확 터질 수가 있어요. 아무런 그 경계 없이 무한하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이고 10년, 20년, 30년 숫자에 불과해요. 항상 10년이 지나도 이 자리고 30년 지나도 이 자리고 몸 바꿔도 이 자리입니다. 세계가 우주가 박살이 나더라도 늘 변함없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만 분명하면 됩니다. 모든 공안의 핵심은 바로 이 자리인데 이 자리는 스스로만 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 그런 얼토당토 않는 개념 아르마리 그 아르마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걸 자기 자증자오 자기 깨달음이에요. 그건 자기 깨달음. 절대 그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10년이 아니라 1년도 못 겠대요. 그 자리가 분명해야지 맨날 그 세월 없는 곳에서 묵묵히 익어가는 겁니다. 묵묵히. 그러면서 서서히 그 어쩔 수 없이 남아있던 그 거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밀밀 그러다가 완전히 한 덩어리 완전히 개합 완전히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닷속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래 자리예요. 거기가. 그동안 분리되었던 망상에서 그제서야 진짜 말끔하게 꿈에서 깬 거예요. 말끔하게. 호련히 진짜 꿈에서 깨는 거예요. 예. 여전히 내가 잠 깬 줄 알았더니 여전히 졸고 있었구나. 그래서 깨달음의 미혹마저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둘이 없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